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한답시고 뭔가 로켓 공격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엉뚱한 데다가 헛다리를 짚어서 엉뚱한 배를 공격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마저도 아무 피해가 없네요. 이스라엘 어떻게 보복해야 될까요? 관련 소식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이 세계에서 8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를 항해 중이던 민간 화물선이 미사일에 피격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화물선은 이스라엘 기업 소유였던 이력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보고 있는데요.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어서 어떤 수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오후 페르시아만 인근을 항해 중이던 11만 톤급 컨테이너선 CSAV 틴달이 정체불명 세력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재 이스라엘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7월 3일 보도했습니다. CSAV 틴달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항구를 출항해 UAE의 제벨 알리 항구로 항해하던 중이었는데요. 오만 인근 해상을 돌아 UAE로 접근하던 중에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선박은 2달 전까지 이스라엘의 경제 건물 AR 오퍼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선이었는데요. 현재는 매각되어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었지만 이 배를 이스라엘 배로 오인한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틴달을 공격한 미사일은 대전차 미사일 또는 로켓 무기로 추정되는 화기였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다행히 해당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곧 진화되고 정상적으로 제벨 알리 항구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번 사건을 최근 이란 테헤란 인근에서 발생한 우라늄 원심 분리기 공장 폭발 사건에 대한 이란 측의 보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타겟을 잘못 짚은 이란의 공격, 그것도 경미한 화재 정도만 일으킨 이번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가 상당히 크죠. 11만 톤급 컨테이너선인데 이게 2달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팔려서 선적은 라이베리아, 그렇지만 이제 실제 소유주는 영국의 어떤 해운회사 소유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영국 배죠. 영국 소유의 배인데 이게 이스라엘 배인 줄 알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이 아라비아 반도를 크게 돌아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UAE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냥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워낙 좁아가지고 이란하고 UAE가 바다를 그 이란 영해, UAE 영해를 침범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해서 무해 통항의 원칙에 따라서 다 그냥 통항을 하는데, 어쨌든 이란의 소형 고속정들에 장착이 되어 있는 그 로켓, 다연장 로켓, 그것이 공격을 한 것 같은데, 이른바 RPG-7 같은 그런 위력이 되겠죠. 그러나 RPG-7이 장갑차나 이런 것들에 맞으면 한 방에도 장갑차가 내려앉고 하지만 이렇게 3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런 덩치, 거대 덩치에는 맞아도 크게 효과가 없었나 봅니다. 이 정말 덩치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화물선은 사실은 이 내부는 격벽으로 다 놔두어져 있고 그 격벽 하나만 손상이 될 뿐이지 나머지는 다 데미지가 없게끔 데미지 컨트롤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내부 같은 경우는 군함이나 또는 장갑차나 전차나 이런 것들처럼 꽉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큰 흔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흔적 없이 그냥 불만 좀 났는데 그거 이제 신속하게 소화하고 그러고는 원하는 곳으로 갔답니다. 자, 그런데 2주 전에 테헤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작동하고 있는, 즉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 공장으로 판단되고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보이는 무인 드론이 폭격을 했죠. 그렇게 해서 폭파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란은 그걸 이스라엘이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란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배가 아닌 영국 소유의 배에다가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과 2달 전까지 이스라엘 배였으니까 아마 정보의 업데이트가 늦었나 봅니다. 그래서 엉뚱한 영국 배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이거 보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저놈들의 의지는 우리를 타겟으로 보복을 한 건데 우리는 또 맞보복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일단 우리는 공격받지 않았고 또 이 배도 큰 피해도 없었고 이거 어떻게 보복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정도의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무튼 중동 정세가 더 이상 심각하게 전개되지는 않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미래 한국 해군의 핵심 전략 억제 무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실험 발사가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잠수함에서 실제로 발사하는 실험만 남았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연말 SLBM 지상 발사 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서 수중 바지 시설에서 SLBM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YTN이 7월 4일 보도했습니다. YTN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이제 잠수함에서 실제 발사하는 실험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SLBM은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개조한 사거리 500km급의 탄도미사일로 이스칸데르와 마찬가지로 편심 탄도 비행을 통해 적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으며 1톤급 탄두를 이용해 요새화된 적 전략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2B는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에 6발이 탑재되는데요. 도산 안창호급의 우수한 수중 지속 작전 능력을 이용해서 보하이만 입구에서 발사할 경우에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어서 해군에게 전례 없는 전략적 억지력을 부여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4월 취역 예정이었던 도산 안창호 잠수함은 의뢰 기만기에 문제가 발생해 3개월 이상 취역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해당 문제를 이달 중에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경 8월경에 도산 안창호함의 취역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야,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죠. SLBM. 그런데 이게 세계에서 8번째다 이겁니다. 그래서 8번째 어떤 나라냐 세봤더니 미국, 소련, 지금 러시아죠.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핵 보유 5개국 당연히 SLBM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북한 이렇게 해서 7개 나라,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7개 나라, 그 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도 SLBM이 없는 나라는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은 핵을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핵을 갖고 있다라고는 뭐 다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7개 나라, 그리고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최초로 대한민국이 SLBM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번엔 잠수함에서 쏜 건 아니고 수중 바지선에서 쏴서 이게 이제 물을 뚫고 나와가지고 점화가 제대로 되느냐 이제 그 테스트를 한 거죠. 점화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잠수함에 실제 꽂아서 이제 쏘는 것만 남았는데 아무튼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고 이 SLBM 현무2B라고 하는 미사일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SLBM이 잠수함에 탑재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3,000톤급 잠수함, 즉 장보고 3 잠수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직 발사관 VLS를 설치를 해서 여기다가는 원래는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던 도중에 북한이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그리고 북극성 시리즈의 SLBM 개발 이런 것들을 해나가니까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야 우리 잠수함에도 SLBM 넣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던 도중에 이거 설계를 급하게 변경해가지고 여기 이제 순항미사일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을 탄도미사일 집어넣는, 그렇지만 이제 수량을 좀 줄여서 탄도미사일 덩치가 더 크니까 이렇게 해서 6발 집어넣는 쪽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잠수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그런 잠수함으로 공식 지금 선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북한도 핵 잠수함이 아닌데 지금 SLBM 장착하는 그런 잠수함들 만들고 있죠. 그런데 뭐 누가 먼저냐, 취역을 누가 먼저 하냐에 따라서 누가 최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야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국제사회, 국제 질서가 용인하는, 인정하는 그 수준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북한은 다르죠. 아무튼
우리 잠수함이 이렇게 SLBM 탄도미사일 물론 핵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6발 탑재해서 수중 해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경우에 주변국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기는 곤란할 것이다. 이게 바로 전략적 억제력입니다. 근데 사거리가 이제 500km밖에 안 되니까 500km보다 또는 뭐 해안선 가까이 붙어서 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안선에서 한 300km 정도 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적지는 공격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사거리를 한 800km까지 느리면서 이 1톤의 탄도 중량을 유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변국 중에서 해안선에서 300km 이내에 어마어마하게 대도시들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 많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 이 잠수함이 앞으로 뭐 6척은 거의 확정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핵 잠수함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척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무섭죠. 그래서 이런 억제력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우리 해군에서 지금 첫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그런 테스트들 계속 성공하길 바라고. 참고로 또 여기 뭐 우리 도산 안창호함이 의뢰 기만기에 문제 있다. 의뢰 기만기 이제 그 국산 저기 의뢰를 쏘았을 때 우리 잠수함하고 똑같은 음향 이런 것들을 가진 디코이를 확 쏘아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적의 의뢰가 디코이를 짭쳐서 가게끔 만들고 우리 잠수함 회피하고 이게 이제 의뢰 기만기인데 이게 성능 미달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국산인데. 그런데 이건 잠수함이나 이런 종합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거 이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원래 초도함의 할 일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있다, 국감하자, 뭐 방산비리냐 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조치다. 이거는 원래 이런 거다 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걱정할 일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계획된 시간 내에 빨리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